51번 문제입니다. 상담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부터 말하면 2번이 옳지 않아서 정답이 됩니다. 연구 과정에서 개인의 특정 행동 변화에 대한 변인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 원하지만 어때요? 불가능하죠. 이는 인간 행동의 복잡성과 연구 환경의 한계 그리고 윤리적 고려사항을 간과한 것이죠. 연구자는 다양한 요인들을 최대한 통제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모든 변인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다른 설명들을 한번 들어볼게요. 1번 선행 연구의 상담 이론은 수정될 수 있다. 옳습니다. 과학 연구는 발전하며 새로운 데이터와 결과로 기존 이론이 어때요? 수정되거나 대체될 수 있습니다. 다음 연구 자료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한다. 옳습니다. 연구 자료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양적 연구에서는 연구 조건과 과정이 같으면 연구자에 관계없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옳습니다. 양적 연구는 객관적이고 재현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과 과정을 거치면 누구나 같은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연구자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연구자는 주관적 편견 없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번 완전히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2번 문제 질적 연구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현상 간의 통계적 상관을 보고해야 한다. 우선요, 질적 연구가 주로 해석적 접근을 통해서 현상의 복잡한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며 통계적 방법보다는요, 언어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탐구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질적 연구는 수치화된 관계보다는요, 참여자의 경험과 맥락 속에서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3번은 옳지 않는 설명으로 답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볼게요. 연구 자료는 연구자의 참여나 관찰을 통해 수집된다. 맞고요.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인간 행동을 탐구한다. 맞습니다.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맞고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연구 설계의 변경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모두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인 현상학의 통계적 상관을 보고해야 한다는 맞지 않아서 답이 되겠습니다. 53번 문제 논문 작성 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이론적 배경에서는 연구 주제에 관한 이론과 법칙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맞습니다. 이론적 배경은요, 연구 주제와 관련된 기존 이론과 법칙들을 정리하고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그 두 번째, 연구 방법에서는 연구 대상과 자료 수집 방법 등을 기술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연구 방법 섹션은 연구 대상, 자료 수집 방법, 연구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요.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부분인 거죠. 그 외에 디귿과 리읒은 맞지 않는 방법인데요. 설명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에서는 측정 도구에 대한 특징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옳지 않죠. 결론은 연구 결과의 요약이나 연구의 의의, 그다음에 제한점, 그리고 미래 연구 방향 등을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측정 도구에 대한 특징은 연구 방법 섹션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논의에서는 주로 선행 연구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열거한다. 옳지 않습니다.
논의는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이를 기존 연구와 비교하며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논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행 연구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열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 배경이나 서론에서 다루어야죠. 따라서 답은 기억과 니은인 1번입니다. 54번 연구 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정답은 5번 연구가설과는 내용상 무관하다죠. 이건 옳지 않아요. 연구 문제는요. 연구의 초점과 목적을 설정하고요. 연구 가설은 이를 구체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예측을 제시를 하거든요. 연구 문제는 연구 가설을 도출하는 기초가 되고요. 두 가지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 문제를 통해 가설이 도출되고 가설은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술인 거죠. 따라서 연구 문제와 연구 가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구 문제는 연구의 방향, 초점 설정, 이에 따라 연구 가설이 도출되고 따라서 연구 문제는 연구 가설과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답은 5번 무관하다는 옳지 않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겠죠. 다른 설명들을 좀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연구 절차와 방법에 영향을 준다. 옳습니다. 연구 문제는 연구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을 하죠. 이에 따라 연구 절차와 방법이 설정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옳습니다. 연구 문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연구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세 번째, 일반적으로 질문의 형태로 제시된다. 옳습니다. 연구 문제는 연구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질문의 형태로 제시되어 연구의 초점을 명확히 합니다. 네 번째, 연구 필요성과 연계된다. 옳습니다. 연구 문제는 해당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반영하면서 제시됩니다. 따라서 답은 5번 연구 가설과는 내용상 무관하다가 옳지 않기 때문에 답이 됩니다. 55번 연구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부터 가면 4번이죠. 가설 검정의 결론은 오류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유는요. 가설 검정의 과정에서 우리는 통계적으로 가설을 기각하거나 채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주요 오류가 발생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제1종 오류, 참인 연가설을 기각한 오류이고요. 2종 오류, 거짓인 연가설을 채택한 오류입니다. 이러한 오류 가능성 때문에 가설 검정의 결론은 항상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게 됩니다. 따라서 4번 진술은 옳습니다. 다른 선택지 한 문항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연구가설은 연가설과 동일한 개념이다. 옳지 않죠. 연구가설은 대립가설 HA이며 연가설은 HO라고 하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죠. 또한 두 번째, 연가설은 HA로 표기한다? 옳지 않습니다. 연가설은 HO로 표기하며 대립가설이 HA로 표기됩니다. 세 번째, 모든 연구에서 가설 설정은 필수적이다. 옳지 않습니다. 가설 설정은요,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고요. 질적 연구에서는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가설 설정 시 선행 연구 결과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습니다. 연구 가설은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4번인 연구 가설에 관한 설명이 옳습니다. 그래서 답이 가설 검정의 결론은 오류 가능성을 내포한다가 맞음으로 옳음으로 답이 되겠습니다.